만약에 이게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였다면은 네. 안 될 줄 알면서 맞서는 것처럼 약간 어벤져스나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들처럼 네네. 약간 알 수 없는 존재들한테 무력으로 한 번쯤은 대항해 볼 수 계기볼까? 있지 않았을까. 미국 영화에서 샷건으로 해결됐다고. 아니 문 열었는데 뿡! 샷건 마음 한 명 사장 쓰러지고 뒤로 뻥 날아가고 막. 그뭐 웰컴 투 USA you motherfucker 그러면서 철컥 하면서 다가올수록 총을 맞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 그 형사가 총을 쐈을 때 물리 맞습니다. 공격을 좀 또 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강한 무력을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되게 나는 궁금하기도 솔직히 하고. 그때 내 스스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머리에서 굴렸는데 네. 캡틴 아메리카 정도였으면 나 버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명이 와서 우리가 겁납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캡틴 일어나서 I can do this all day long 그러면서 저런 대사 잘해요. 진짜. 저는 어떻게 지옥 사명자 지쳐가지고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 근손실하게 딱 하면서 그만하자. 아니 물론 이런 무력을 뭐 행사 못했던 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미리 밑밥 깔고 있던 그 세질리와 네네. 그거를 이제 광적으로 따르는 그 화살촉 집단이 종교적으로 어쨌든 이 사회를 먼저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그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소도처럼 이렇게 너무 네. 소규모 말고 더 큰 집단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종교적인 그런 집단한테 이런 걸 모든 걸 다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은 바리케이트를 충분히 치는다고. 나설만 하죠. 돈을 동원해가지고 그죠? 심플히 질서를 얘기한 유지하려고 것처럼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좁게는 더 정부까지 사회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 이거를 너무 쉽게 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사이비 집단에 획일적으로 끌려간다 이거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드라마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나 시험 보면 정닥터님이 제일 먼저 무릎 꿇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일 먼저 아이고 그러면서. 아닙니까? 어쨌든 정답도 이 새끼 얼마나 처먹었길래 이렇게 돼지가 됐어. 엎드려 뻗쳐 발굽뼈빼기 100개 시작. 니는 죽기 전에 발굽뼈빼기부터 하고 죽는다. 아 오늘 왜 헬스로 가는데 이 미친놈들아. 트레이너로 왜 헬스로 가냐고. 누가 봐도 헬스인데. 미쳤네 진짜.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결국에는 형태가 다른 것일 뿐 이제 약간 이게 불치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제 인간이 좀 저항하지 못하는 죽음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래도 불치병이라도 이거를 이게 이겨낼 수 버텨내봐야지. 있는 노력을 하잖아 사람이. 예. 그렇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노력이 있을 법한데 이 드라마에서는 좀 약간 새 진리 때문인지 몰라도 그 시도조차 좀 못했다는 건 좀 안타깝다. 그렇지. 좀 아쉽다 개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예. 근데 그런 거는 약간 그런 걸로 약간 교차했다 그렇게 그 시험 받는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아 네. 맞아. 예, 근데 자살했는데 그 뭐지 지옥에서 영혼 끌고 와가지고 다시 두드려 패잖아. 다시 엎드려 뻗쳐. 발굽뼈빼기 다시. 그런 의미로는 인간이 뭐 절대 저항할 수 없어. 죽어도 시험은 받게 돼 있다라고 약간 뭐 교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영혼까지 빼갈 정도면 무력으로 하는 거 가지고 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러니까 그-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현상을 눈으로 목도해 버리니까 이제 전투 의지를 상실한 거지 인간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단 그런 설정에서 넘어가야죠.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이때까지 저항만 하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지옥 헬스 삼형제 가서 두들겨 팼는데 반대로 환대하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일단 어차피 탁주 한잔 하십시오. 뭐 앉아서 뭐 차 한잔 하시오 그럴 거. 저 요번 돌아갈게요. 그러면서 할까. 이런 따뜻한 대접은 처음이라서 그러면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이 특징이 좀 그거예요. 약간 이런 거 뭉개고 간다는 게 반도에서도 대한민국이 이틀 만에 뭐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그 지상 그 상비군이 수십만이거든요. 세계 6위의 군사력에 빛나는. 그렇죠. 군사력으로 치면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나라인데 그렇게 네네. 이틀 만에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대충 뭉치고 가자 뭐 이런 아니지. 것 같아요, 보니까. 좀비가 해킹하는 거지. EMP 막 쏘고. 새끼야.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그 나는 그러니까 보다가 연출이 나는 그 또 이게 옛날 스위트홈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대사가 좀 이상해요. 대사가 이상한데 다행히 유아인 같은 경우에 대사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아 유아인이 특히 이상했어. 나는. 대사가 이상한데 그나마 연기를 그렇게 해서 살렸어 이거. 맞아, 와, 이나는 와 진짜 대배우구나. 그래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약간 사이비 종교의 창시자기도 하고 자기가 20년 전부터 고지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처럼 보여 유아인은. 그죠? 맞아. 진짜, 공포에 질려서 약간 넉나간 사람. 그런 게 있죠. 아 진짜로 약간 애가 좀 넉나간 게 왜 저러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마음고생해서 애가 저렇게 됐구나라는 게 확 납득이 되는데 진짜 연기력 좀 딸리는 사람이 만약에 했다? 왜 말을 저렇게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 뉴스에서 같은 거. 인터뷰할 때 뭐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거 진짜 오그라드는 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한이 하니까 그럴싸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 저 데스노트 저 실사판에서 L 같은 느낌. L 같은 느낌이지, 맞아. 그죠? 나는 약간 전형적인 오타쿠들 있잖아. 여 히사시부리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온 거야. 맞아. 새로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고. 너무 쑥떡 냄새 났어 방금. 너무 쑥떡 같았어. 저는 쑥떡이 아닙니다. 와 너무 쑥떡이야. 와 소름 끼쳐. 네네. 와 항마력 다 털렸다 진짜. 작살나. 뭐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드라마 수준이 연출 수준이 저 좀 드라마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인데 드라마 수준이면 어떠냐 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네가 내 수준에 올라왔구나. 영화인데 영화 같지 않았다. 영화인데 드라마 같다. 그런 그렇죠. 느낌. 이게 드디어. 우리가 드라마에서 칭찬할 때 하는 말이 영화 같다고. 영화를 제일 욕보이는 말이 드라마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들은 뭐 스위트홈이건 뭐 이런 거건 다 호불호가 어쨌든 간에 연출이나 이런 건 다 영화 같은 때까지.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뭐 좀 스토리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화면이 이게 잘 쳐져도 약간 TVN 드라마급 좀 맞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살짝 더 안 좋게 보면 OCN 드라마급 약간 그런 느낌. 뭐 둘이 비등하지 않나?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그리고 정진수 얘기를 아까 해서 그런데 네네. 뭐 정진수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좋은 일 되게 많이 했잖아. 막 그렇죠. 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사람들 구하고. 네. 맞아. 나 그걸 보면서 약간 그 생각한 게 데스노트에서 이제 실사판 보면은 그런 게 있어. 엘이 이제 그 라이토랑 맞서기 위해서 네네. 미리 자기가 이제 죽을 시간이랑 이걸 써놔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이름을 써도 자기가 안 죽게 해놨단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트릭을 썼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기가 시험 받은 날짜가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가 뭔 짓을 해도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불구덩이에 그럴 수 뛰어들고 뭐 있었네. 사람 구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 것조차 약간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그러니까 사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자기 그 세질리웨를 종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맞아. 그렇지. 미리 용감한 시민상도 안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미지 나중에 그래서 막 되게 북한 선전화처럼 막 이러고 있잖아. 맞아. 그렇죠. 배경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뜩 아니,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죽음에 대한 진실, 그죠? 마지막에 그런 거를 진경훈 형사한테 넘기는 부분도 되게 조금 인상적이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자기가 그 20년 세월 동안 자기 죽음, 삶에 대한 아니면 신의 뜻, 의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선택권을 결국 그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잖아. 자기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약간 그죠? 그 부분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못할 거란 걸 아니까 너 이렇게 해 이런 거지. 뭐. 사실은 뭐 그런 선택권이라고 하기에는 힘들지. 그렇죠. 근데 진실이 어쨌든 세상에 알리면은 이제 악행과 지옥행이 상관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무조건 더 혼란스러워질 거고, 그죠? 어차피 내가 뭐 잘못을 저지르든 어쨌든 착한 일을 하든 착한 고지를 일을 받으면 하든 죽는 건데. 지옥 고지받으면 죽는 거다라고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질 거고,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진실을 숨길 경우에는 세진리회가 이제 세상을 장악하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택권들, 그러니까 무엇이 세상을 위해 옳은
그런 일인지 정말 조금 알기 힘든 그런 질문들을 약간 다른 사람한테 던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 뭐 드라마 안에서는 정진수가 이제 진경훈 형사한테 던진 거지만 사실은 이제 시청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니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 어쨌든 저쨌든 둘 다 이제 파국이다. 근데 니 어떤 선택을 할래? 약간 나는 이런, 세질레 의장이 되겠습니다. 아, 네가? 내가 할게. 그럼 대머리 돼야 되는데. 그건 좀 그런데.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결국에는 진짜 그러면서 결국에 진경호 형사는 비밀을 덮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잖아. 그죠? 그렇죠. 딸을 위해서 그러거나- 어쩔 수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가면 자기 딸을 결국에 살인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비밀을 이제 덮게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 집에 돌아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딸이 희정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너그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안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와, 그게 너무 충격적이면서 좀 섬찟하더라고 그 장면이.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녀 관계의 전복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딸이고 아빠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집에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엄마 같은 표정인 거야. 그렇더라고요. 딸이 표정이 벌써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부녀 관계의 전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진실 막 이런 뭐 세상에 대한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전복됐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굉장히 그거 좋았습니다. 딸내미가 이제 자기 엄마 죽인 놈 범인. 불태울 때 거기서 울면서 웃는 연기를 하는데 와, 그것도 야 장난 아니더라고. 와, 나 개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진짜, 그래도 나이가 어린 배우인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배우들 연기가 앞에서 내가 다 좋았다고 얘기했잖아. 네. 박정자 역할 하신, 김신록 배우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너무 그분은 원래 연극판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렇기도 했고. 그분이 박정자 그분이 난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렇기도 했고, 요 진희정 역의 이래 배우, 네. 이름이 이래라고 하더라고. 네, 이래 배우 연기도, 와,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살인범, 자기 엄마 죽인 살인범 죽이고 나서, 막,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막 그런 느낌 있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이병헌만 가능하다고 했던 그 악마를 보았다 마지막에 이병헌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였는데 한 사람 더 가능합니다. 2AM의 정진훈이 그건 얘기하지 마. 무대 위에서 웃는 광대 모릅니까 이거? 얘기하지 마. 아무튼 농담이고요. 진짜 소방로 보면서 희정이가 막 눈물 흘리면서 웃는 그 기괴한 표정 진짜 대단했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죄의식과 동시에 막 자신의 복수를 하는. 엄마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 오래된 죄책감 있잖아. 자기가 그냥 죄책감을 갖고 있었잖아. 자기가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렇죠. 그런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는 희열, 막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복합적으로 다 느껴지는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들. 와, 진짜 훌륭하게 표현해가지고 약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약간 모순들. 약간 네. 복잡 미묘한 약간 정체성들 이런 것들을 진짜 그 한 장면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죽이는 사람한테 복수를 했다고 해서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딸이 희정이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홀가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 마음이 죄책감에서 찝찝할 벗어날지 수도, 찝찝할 무조건 수도 죄책감에서 있는데. 벗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죠. 그 후에 이제 아버지를 진짜 편안한 얼굴로 안아주는 거에서 진짜로 그 자기가 해방됐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복수했어. 예스 드디어 이제 해냈다 그러면서 겁나죠. CPD 겁나죠. 예스. 아니 근데 Well done. Yes. Well done. 아니, Yes. 외다니 저 잔인한 놈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미성년자였고 사람을 그렇죠. 복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람 그렇죠. 마음이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을 보니까 그래도 좋아졌다. 자기는 해방감이 들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박정자 씨 역할을 했던 그 배우도 진짜 연기 너무 좋더라고. 나 진짜 진짜 거기 막 처음에 왜 민혜진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네. 제가 지옥에 가게 됐어요. 막 극하잖아. 와 진짜 그 막 처연하게 얘기하는 모습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리얼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음. 정말로 자기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면은 이게 막 거기에서 제가 지옥에 가게 됐대요. 막 이게 알잖아. 스테레오타입을.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감이 안 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입감이 안 되면 진짜 어떤 자기가 리액션을 지금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단 말이야. 그죠? 그치. 거의 와. 그냥 포기한 듯한 약간 처연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 그런 모습 너무 리얼했고 또 막 엄마 죄인 취급하는 새진리의 사람들한테 막 방에서 뛰어나가지고 아들이 막 소리치잖아. 그러니까 막 맞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너 언제 어른들 얘기하는데 누가 나와서 얘기하래? 이러면서 엄마한테 받고 싶어 막 이러잖아. 막 그런 막 아니 근데 그 장면이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만화에서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애들 같이 막 얼싸안고 울어. 근데 이제 연상호 감독 코멘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장면이 그렇게 찍기 좀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배우님이 자기가 알아서 해보겠다 그러고 방 안에 마이크도 없는데 데리고 들어가서 막 자기가 혼내는 연기 막 즉흥으로 그걸 했대요. 진짜 나 그 장면 보고 진짜 놀랬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막 뭐 해가지고 그래 엄마 죄인 아니야 하면서 같이 우는 게 더 말이 안 돼. 그지? 맞아.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어 혼내고 싶어 막 이렇게 나서 또 문 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죄는 아무거나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와 진짜 너무 그게 가... 앞에 혼내고 뒤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슬프더라고. 더 슬퍼. 맞아. 진짜 그래서 자기 쟤 아무거나 붙여도 상관없다. 엔드게임 스포이크 했으면 돌 맞아 죽었지 뭐. 시즌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예 말이 없네 이거. 미친놈 아씨. 죄인 박정자는 엔드게임이 개봉하기 전 엔딩을 스포한 벌로 시연을 당합니다. 지옥에 가게. 그거는 큰 죄지 아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이런 개소리를. 네네. 아니 어쨌든 결론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박정자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가 둘 다 아빠가 다른데 이제 그렇죠. 아빠가 지금은 없고 그다음 어째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진짜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 결론은 이제 이건 자연재해다. 저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뭐 신이 뭐 실수했고 뭐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막 이런 막 되게 예측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 게 또 맞다는 그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막 박정자 사연을 깊이 안 판 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이다, 랜덤이다 라고 무작이다. 보는 게 맞죠. 근데 나는 그 사실을 나는 정진수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알지. 왜냐하면 내가 알고 봤을 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자의 사연을 더 깊게 안 판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죄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제가 알아야죠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거를 정말로 알아야 됐으면 끝까지 파헤쳤을 거 아니야, 그 사실을. 뭐, 계약에 걸든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계약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걸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적당히 얘기하다가 넘어가 버리잖아, 그냥.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도 사실은 그 전까지 지은 죄가 없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20년 전에 이제 죽음을 고집받았잖아 벌써.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 시간 그걸 고민했을 거란 말이야. 이 정진수라는 인물은. 그러면서 이제 닿은 결론이 이 고지에는 어떠한 법칙도 없다라는 걸 이미 정진수가 깨달았던 것 같아. 그렇죠. 뭐 그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형사랑 이제 시험 받기 전에 형사한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형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죄가 있는지 알았다면 더 집요하게 추궁을 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형사가. 맞아.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언급이 나오긴 하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약간 그 정진수가 어려서부터 막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강박적으로 아무 죄도 안 지으려고 막 살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려 그랬죠. 그러고 뭐 20년 전에 이제 고지도 받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뭐 그게 약간 뭐 꾸며진 거든 아니면 정말 진심에서 나왔든 이제 정의롭게 살려고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희정이 엄마를 죽인 범인을 같이 불태웠잖아. 자기가 막 직접 불태웠든 지었죠. 아니면 뭐 그런 시점에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에는 뭐 그 뒤에도 결국에는 뭐 2대 의장이 된 김정철한테 자기 자리 내줄 테니까 이제 민희진 변호사만 죽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그것도 결국엔 죄거든. 살인 교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극악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를 계속 안 지으면은 어쨌든 저쨌든 이 고지에서 살아갈 것이다. 해방될 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결론에 다다른 거야. 이게 랜덤이고 이거 아무런 기준도 없다. 이게 진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나니까 이제 희정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인도 죽여버리고 네. 자기가 세운 어떤 철학을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새진리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자기 생각에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그 철학에 의하면은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걸 위해서 민혜진 변호사를 죽이는 것도 불사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네. 때 그러지 않았을까? 그 썰 중엔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이너리포티 썰도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리티 이게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 지을 죄까지 해가지고 미리 고지를 했다 뭐 그런 썰도 있고. 가불인 거지. 미리 받아내는 거지. 결국에 니는 죄를 짓게 돼. 죄를 짓게 돼 약간 있다. 운명론처럼 그죠? 야, 아니야, 나는 절대 안 질 거야, 하다 마지막에 민혜진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약간 뭐 그런 느낌. 미래 그것도 솔직히 말은 안 되는 게 뒤에 네. 이제 아기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밝혀지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아기가 잠깐만. 미래 지을 죄 때문에 미리 죽인다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아기가 오히려. 고지받은 시간이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안 했으면 고지받을 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아기가 맞아. 그때도 어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시간도 그때도 이미 아직 신생한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미래에 말은 따라서. 얘가 뭐 커서 죄를 그 지을 후에,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지을 죄까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미래에 죄 지을 사람들 미리 잡아다가 조지는 그러면 잖아. 엄마 아빠가 얘를 살린다는 것까지가 예견되고 그 뒤에 죄를 짓는다는 것까지인가?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네, 그런 그런 얘기일 같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썰도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자연재해가 맞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진짜 밝혀진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캐릭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저는 그 이제 그 형사 딸이 네네. 그 딸로 나오잖아요. 네네. 또 원장무새 나온다. 아니 근데 원작이랑 비교해 보면 왜 이제 원작에서는 아들로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걸 왜 딸로 바꿨을까라는 생각도 내가 또 해봤어요. 네네. 왜일까? 이제 원작에서도 이제 똑같이 얘기가 진행이 돼요. 막 이렇게 정진수 방에 가서 이렇게 뭐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방에 같이 있는 장면이 만화로 볼 때는 아무런 긴장감도 없는데 여기서는 정진수랑 그 딸이 여성이니까 그 골방 고시원방에 둘이 있다는 것만 약간 뭐 그 긴장되는 게 있는 거죠. 맞아. 약간 섹슈얼한 좀 느낌이 있죠. 있지. 그렇죠. 맞아.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굳이 딸로 바꾼 이유가 좀 요런 데서 더 긴장감 요런 걸 주려고 또 바꿨나? 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이런 느낌이지. 정진수 의장이 결국에 겉으로는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고시원에 살 정도로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고민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막 극악무도한 시커먼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맞아. 거지. 그런 긴장감이 이렇게 계속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맞아, 그런 맞아. 긴장감이 들고 그런 거기도 그런 하고. 것들도 있고. 예. 이게 또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좀 약간 그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듯이 약간 아빠와 딸의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에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원작 그대로 아들이었다면 그 모든 비밀을 파묻고 돌아온 아빠를 시커먼 아들이 이제 코스염이 슬슬 날락하는데 안아주는 장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염은 없더라고요. 원작에서 하나 주던데 아, 그래요? 코스염은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막 고추털도 슬슬 올라오고 야이 새끼야 그만해. 슬슬 올라오거든요. 예, 그 아들이 아빠 수고했어 하면서 안아주면 징그럽단 말이죠 이게.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거는 네네.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4화쯤 정도 보면은 네네. 방송국에 이제 새진리교가 이제 세상을 쥐어잡고 네. 쥐락펴락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방송국에 와서 자기들 그 PR 영상 같은 거 만들어 주면서 이거 빼고 저거 넣고 이거 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 PD가 되게 투닥투닥거리잖아요. 뭐 한다고. 그래서 영상 편집실 가가지고 뭐 해달라 얘기하는데 그 옆에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 그거 저기 CPD하고 정닥터도 그쪽 관계 했으니까 진짜 아직도 비디오 테이프를 써요? 거기서? 베타 테이블 쓰는 데가 아직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 자료 같은 거 디빌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다 넘어가는 단계인데 몇 년 전에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옛날 자료 같은 거는 베타 테이프 아직 남아 있는 애들이 아, 많이 그렇구나. 있어요. 세상에 나 그래가지고 저걸 왜 갑자기 넣어놨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 방송 그러니까 나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옛날 자료 같은 것들 삽입할 때 네. 비디오 네. 테이프에서 찾아서 넣는구나. 뭐 그러니까 어, 그거를 맞아요. 이제 맞아요. 다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 디지털화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뭐 폐기하진 않고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그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 엄청 신기했네 그러면 진짜 뭐야 그게 실화에 바탕한 거였구만. 그렇게 신기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 난 그런 거 좋아하잖아. 옛날 네. 그런 IT 기기나 뭐 그런 전자기기 좋아하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왜 비디오 테이프가 있지 그러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랬군요. 오케이 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기 누구냐? 나는 그 진경훈 형사가 네네.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 등장할 때 너무 짜증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회의하는데 회의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덜커덩덜커덩 하면서 그렇지. 물 늦게 와가지고. 나 사연 있어 이런 캐릭터 있잖아. 와, 막 나 막 진짜 싫어. 그러니까 나 막 나가지만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 그런 이유가 나는 있죠.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이런 캐릭터 있잖아. 온몸으로 외치는 캐릭터. 이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런 캐릭터. 약간 그런 사람 아니야? 네. 뭐지? 유미의 세포들에서 이루비 같은 캐릭터. 무슨 일 있으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겉으로 100%다 티내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우리 드라마 지리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너무 클리셰적인 어떤 캐릭터의 등장. 그죠? 그러니까. 덜커덩덜커덩 주르륵 앞에서 회의하는데 그건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뭐 사연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 성격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성격이다. 아니, 그렇긴 그건 했지만 신경 약간 쓰는 게 클리셰긴 아니지. 했어. 그렇긴 하죠. 아우 네네. 싫어. 어우 싫어. 네네. 그 캐릭터가 너무 싫었었다는 겁니다. 저는 진경훈 형사가. 난 그래서 난 또 드라마 말씀하시죠. 보면서 좀 무서운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좋습니다. 거울 본 거 빼고 얘기해. 예, 거울도 보긴 봤었는데. 이 박정자의 아이들을 그 공항으로 보낼 때 있잖아요. 그때 네네. 좀 약간 긴장감이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왜 무섭냐 하면 이게 진짜 뭐 가다가 화살촉한테 당할까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는 보면서 더 무섭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쪽 새진리회나 화살촉의 그 교리에 넘어가서 나를 공격할 사람인가 적인가 아군인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전혀. 맞아요. 그쵸. 맞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그 방송을 보고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러니까 왜냐면 요새는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지금 그걸 맞아. 보고 있을 수도. 그러니까 맞아요. 핸드폰으로 이게 미디어 전파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누군지 얼굴만 보도 다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주위를 살펴볼 때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들을 보고 있어 또. 그렇죠. 맞아. 카메라와 눈을 맞추게 되잖아요. 카메라. 그거는 연상호 감독님 그 작품의 특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뭐 쫓기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긴박한 장면들 아니면 이제 그런 장면들에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계속 알아본다. 쳐다보는 시선? 약간 알아보는 것 같은 시선 이런 커트를 항상 자주 넣으시더라고. 그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쳐다보는 시선 커트만으로도 긴장감이 더 올라가도록 하는 그게 약간, 더 무섭더라고 나는. 차라리 맞아. 붙잡는 거보다 계속 맞아. 그런 식으로 감시하는 것처럼 보는 게 더 무섭고. 이 맞아. 아이들을 비행기로 안내해주던 여자 한 명 있었잖아요. 비행기 안간에 그렇죠. 있었죠. 예. 네네. 이 사람도 되게 의식적인 거야 보면서. 맞아. 그렇지. 맞아. 왠지 비행기 안 뭔가 태울 것 같고. 눈빛이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사람마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이게 애들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그렇죠. 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도 괜히 의심이 가고. 그죠. 우리 보는 시청자들이 의심하게 되는 시청자들, 그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막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는 이런 느낌일 때 이게 현실이 이런 게 진짜 지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보니까. 요새 좀 지옥 같아요 현실이. 회사에서 감시를 당하나요? 회사에서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친 인사백 났네 씨 인사백 났어.
그 못생겨서 쳐다봤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굴 자신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엔 다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애기 엄마 송소연, 네. 송소연이 이제 그 헬스 삼형제한테 도망 다닐 때, 이 또 남편이 오기 전까지 또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예전에 그 스위트홈인가? 뭐 거기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막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자료는 남겨주지만, 이게 가까이 와서, 정작 가까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맞아요. 이런 현상,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게, 거기서 이제 선뜻 나서서 도와주기도 쉽지 않은 게 그렇죠. 3대 1톤 칠 것 같은 애들이 나와 있는 내 허리를 접어버릴까봐.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쨌든 이 존재들이 신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랬죠. 선뜻 그걸 나서가지고 뭐 물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나도 지킬 수가 있는 나도 거지. 결국에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그거 거죠.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화살촉은 누가 봐도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에 이렇게 빠지거나 하면 이런 게 마비되잖아. 어쨌든 그런 그렇죠. 현실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화살촉은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든 주관적으로 보든 쟤들은 너무 악이야 보면. 맞아.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그 쇠파이프로 사람 때리고 막 이러는데 맞아. 그 왜 동료 찾아가지고 저 배영재 PD가 이제 양평 낚시터 가고 있었는데 차 막 세워가지고 저 그거 막 차에 보면 전국 화살촉 연합 경기지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다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 막 동네 깡패처럼 진짜 막무가내로 막 차 세워가지고 어디 가는 거냐고 막 물어보고 아무리 그치. 봐도 불륜인 것 같은데 막 이지라는 거 막 그죠. 막 그래 그러면서 막 이 밤중에 이 외딴 지역에 왜 왔냐고. 솔직히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왔냐고 막 이런 묻는 것도 되게 이상한데 그게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되게 폭력적으로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약간 마지막에는 그런 말도 해. 타인의 안전까지 막 배려하면서 이거 그치. 운전하는데 위험하니까 브레이크든 고치라면서 막 이딴 소리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근데 그거는 좀 옛날에 나오는 그 신시티나 아니면 옛날 만화나 옛날 미국 영화에 되게 많아요. 그 약간 배드캅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겁나 막 이렇게 쫀단 말이야. 맞아. 신시티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브레이크 등이 나갔으니까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분만 봐드립니다. 약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옛날 느낌인데.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일부러 옛날 느낌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약간 그런 거를 보고 있으니까 진짜 서부 시대도 맞고 약간 그 옛날에 김두한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모델이 있어. 보니까 화살촉이 서북청년단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약간 이제 경찰도 도와가지고 약간 어떻게 자경단이구나. 자경단처럼 해가지고 진짜 뭐 무슨 뭐 빨갱이들 때려잡는답시고 진짜로 조직해서 있던 단체야. 근데 얘들이 지금 화살촉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짓거리들을 했었거든. 그렇구나.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북청년단 최근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런 활동하는 뭐 최근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 막 그 뭐냐 그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하는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그게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제 더 디지털화된 거지. 예. 디지털화된 거고 그리고 화살촉도 이제 이전에 막 처음에 이제 초기에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뭐 범죄자들 신상 공개하는 그 새끼들 말이냐 뭐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신상 털기가 이제는 일상이잖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우린 그러지 말자라는 참 착한 말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약간 뒤틀린 도덕적 우월감 이런 걸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맞다. 신의 앞에서 자기는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사실은 이게 뒤틀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안 좋은 폭력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소도 거기 이제 조직을 잡을 때 한 명 이제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다가 이제 얘가 입을 안 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가잖아요. 와이프한테 이렇게 가서 이제 뭘 좀 놀아볼까 하는데 뒤에서 한 명이 그러잖아.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럴까?
얘가 잠깐 멈칫하더니 그래 무지의 죄 이러면서 자기들을 합리화하잖아. 그렇지. 합리화하는 장면도 그러니까 그런 이런 모습들. 식으로 그런 것들이 참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그래가지고 막 중세 시대나 지방 호족들이 막 그 맞아서 군부 하는 세력들이 거지. 군부 세력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던 시대로 역행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좀 들죠. 그런 느낌이 들고 동시에 그 고지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을 향한 비난이 낙인처럼 찍힐까봐 스스로 그 네. 목숨을 막 끊거나 아니면 외딴 곳에 가서 증거를 시연을 받는 현상들이 많아지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들이 막 신이 인간을 벌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직접 보고 모두가 다 신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게 된 세상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네. 그러면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했다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우리가 조금 명확하지 않던 시대에서 신이 정말로 있다라는 걸 알게 됐으면은 이제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중세 시대에서 뭐 근대 현대 이렇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시대에는 또 다른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다시 중세 시대로 역행한 거잖아. 그런 일개의 신만이 어떤 전체 세력들. 일개 오로지 신만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막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면은 약간 자신이 죽고 나서 이제 가서 지옥에 가서 맞닥뜨리게 될 신만 걱정하면 되지. 이 현실 세계, 인간 세계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비난할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실제로 이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 우리 그렇죠.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에 대해서 이제 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걸 더 걱정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렇죠. 네. 낙인 찍힐까. 그런 것들이 진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정말로 신이 있다는 게 이제 다 밝혀졌어. 이제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신 앞에서만 떳떳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내한테 손가락질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더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신 앞에서 떳떳한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되게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터넷 시대에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옛날 같은 뭐 인터넷이 이런 게 없고 그러면 뭐 그런 전파 속도가 아까도 전파 속도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죄인의 가족이다라고 낙인 찍혀서 이제 쫙 퍼지는 순간 이제 나는 이제 신한테 가기 전까지 생활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포, 이 인터넷에 대한 이 비난이다.